브레이크 라인을 누가 일부러 잘랐대요, 아빠. 엄마가 그랬다고 엄마가 제 입으로 인정했어요. 박영나가 박진석 앞에서 그 말을 뱉는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딱 멈췄습니다. 늘 호탕하게 웃고 거친 말도 웃음으로 넘기던 박진석이었는데요. 그날만큼은 웃음이 아니라 사람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오면 뭔가 돌이킬 수 없이 깨질 것 같아서요. 박영란은 뺨에 멍을 손끝으로 살짝 눌러보며 숨을 고르더니 똑바로 말했어요. 아빠가 믿기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이건 믿고 말고가 아니에요. 나랑 지환 오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지환. 박진석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어금니가 살짝 갈렸습니다. 기사라고 불러왔던 남자, 자기 딸의 곁에 너무 가까이 붙어버린 남자, 그래서 고성이가 병적으로 밀어내려 했던 남자. 박진석은 그동안 성희가 예민해서 그래라고 합리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나가 가져온 건 합리화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박영나가 내민 사진을 다시 확대해봤습니다. 박영나는 이미 몇 번이고 봤을 사진을 박진석이 다시 보고 또 보는 동안 가만히 참았습니다. 아빠가 믿는데 시간이 걸릴 걸 아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음 행동은 더 확실해야 한다는 것도 박영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영나야, 너 엄마랑 어젯밤에 뭐라고 했냐? 박영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목을 죄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박영란은 또박또박 말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그래, 내가 했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예외 없어라고 했고요. 그 말이 끝나자 박진석은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숨이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믿기지 않으니까요. 아름다운 외모로 사람들 시선을 휘어잡고 말투 하나로 상대를 움직이던 고성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악착같이 살았고 사업가와 결혼했다가 남편의 죽음으로 혼자가 됐고 그러다가 박진석을 만나 신분이 올라갔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는 건 알았지만 사람 목숨을 정리라고 부르는 수준일 줄은 몰랐던 거죠. 박영나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빠,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박진석의 심장을 또 한 번 때렸습니다. 또 뭐가 있냐? 박영나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당장 목이 잡힐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친딸을 버렸어요. 26년 전에.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아들 하나만 데려가고 딸 하나는 보육원 앞에 두고 갔대요. 감나무 보육원. 3살짜리를요. 박진석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영나의 표정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오히려 그 말이 진짜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가 유독 혈연이라는 말을 강조하던 이유. 사람을 나누는 방식이 유난히 차갑던 이유. 박성재에게는 거리감이 있었는데 한우진에게는 과하게 집착하듯 챙기던 이유. 그 딸이 누구냐? 박진석이 묻자 박영란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은우 언니요. 그 이름이 나오자 박진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은호. 정순이의 딸. 그리고 이지혁을 짝사랑했던 여자. 박진석은 지은호를 박성재가 마음을 둔 여자라고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아내 고성희의 버려진 딸이라고요. 박진석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영나야, 이걸 누가 말해줬냐? 우진 오빠요. 박영나가 떨리는 숨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재 오빠도 알아요.
우진 오빠한테 직접 들었대요. 박진석은 우진이라는 이름을 듣자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한우진. 고성이가 유독 귀하게 품던 아이. 아내가 내 아이들처럼 말하던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사실은 버려진 아이의 쌍둥이 형제라는 거죠. 박진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희야, 대체 너는 어디까지 숨겼니?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같은 병원 다른 복도에서는 박성재가 벽에 등을 기댄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원래 감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하게 자랐고 아버지 회사에서 본부장까지 올라갔고 사람들 앞에서 표정 관리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박성재는 자꾸만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따뜻하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박성재는 병실 문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 한우진이 말했었죠. 형, 은호는 내 쌍둥이 동생이야. 그 한마디가 박성재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성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한우진은 창백한 얼굴로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들어오는데도 그 얼굴은 겨울 같았어요. 박성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진아, 너 진짜 다 말한 거 맞지?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이제는 숨길 수가 없더라. 박성재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잠깐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위로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위로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너 내가 왜 그때 혼자 죽으러 갔냐?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한우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형,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호한테는 벌이었어. 엄마가 은호 괴롭히는 이유가 나였으니까.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걸 왜 내가 책임져? 책임질 사람은 엄마지. 엄마. 박성재 입에서도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예우해왔지만 마음속에서 엄마라는 자리까지 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지금 이 사태의 중심이 고성희라는 게 너무 선명하니까 단어가 스스로 튀어나온 느낌이었습니다. 한우진이 낮게 말했어요. 형. 엄마는 형도 그냥 도구로 봐. 박성재가 눈을 들어 한우진을 봤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원한 건 형이 아니라 나였대. 후계자 자리. 한우진은 말끝이 젖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 형이 회사 물려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박성재는 그 말이 고맙기도 했고 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너 내가 그런 말한다고 내가 위로받을 것 같냐? 나 지금 내가 누구 편인지도 모르겠어. 한우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 은호를 지켜줘. 은호는 진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살고 싶어서 은호가 살려준 거야. 근데 은호는 자꾸 죄인처럼 살게 됐어. 박성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돌렸는데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의외였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늘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능하고 잘생겼고 자기 감정을 함부로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죠. 비혼주의라는 말도 그저 결혼 안 할래요가 아니라 누구한테도 내 삶을 내주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이지혁이 병실 문 앞에 서서 박성재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굳었습니다. 지혁아, 너 여긴 왜? 이지혁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시선은 한우진에게도 박성재에게도 번갈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우진을 향해 낮게 말했어요. 내가 은호랑 쌍둥이란 얘기 지금 한 거 맞지? 한우진이 눈을 들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원래는 말할 생각 없었는데. 이지혁은 한우진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는 느낌으로 말했어요. 너한테 화내는 거 아니다.
그리고 박성재를 봤습니다. 성재야. 나 은호 관련해서 이미 이상한 걸 하나 봤어. 박성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데? 이지혁이 입술을 잠깐 눌렀다가 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상철. 아버지 폰에 은호 이름이 저장돼 있었어. 그 말에 병실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박성재가 한우진을 봤습니다. 한우진도 눈을 크게 떴어요. 이지혁은 더 낮게,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저장이 아니었어. 은호가 아니라 은호야였어. 야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 순간 다들 알아버렸습니다. 단순한 지인 저장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혁아, 너희 아버지가 은호 씨를 어떻게 알아?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런데 아버지가 요즘 밤에 자꾸 전화를 받았거든. 숨기듯이. 그리고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이지혁의 머릿속에는 조옥래 할머니 장례식의 풍경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였고 슬픔이 있었고 그 틈에서 이상철은 자꾸만 어딘가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 한 회사에서 33년을 버틴 사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을 뒷바라지하고 부모를 부양해온 사람. 그런 사람이 숨기듯 행동하는 건 이상했습니다. 박성재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혹시 은호 씨가 내 가족이랑 더 깊게 엮여 있는 거 아니냐? 이지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성재야. 나 지금 은호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밖 복도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성재의 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수빈이라고 떠 있었어요. 이수빈. 24살. 밝고 애교도 많고 계산에 밝아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는 성격. 돈도 성격도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솔직한 욕망. 그런 이수빈이 요즘 박성재와 연인이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의 축복까지 받았고 둘은 가족에게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공개라는 단어가 지금은 너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이미 폭탄 위에 서 있으니까요. 박성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빈아. 이수빈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빠르게 떨렸습니다. 오빠. 나 지금 우리 엄마한테 들켰어. 박성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들켰는데? 우리 사귀는 거. 이수빈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일이야. 오빠 고성의 이사장님 우리 집으로 사람 보냈어. 박성재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사람을 보냈다고? 응. 엄마가 그러셨어. 어떤 여자가 왔다고. 차도 좋고 말투도 이상하게 예쁘고. 자꾸 내 사진을 보여달래. 이수빈은 거의 울먹였어요. 오빠 나 무서워. 그 여자가 웃는데 웃는 얼굴이 안 웃는 것 같았어. 박성재는 한우진과 이지혁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지혁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성재가 이수빈에게 말했어요. 수빈아, 지금 집에 혼자 있어? 아니, 엄마랑 있어. 아빠는 아직 퇴근 전. 이수빈이 떨리는 숨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나 어디로 가야 돼? 그때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한우진이 박성재의 표정을 읽고 입을 열었습니다. 형, 엄마가 움직였네. 이지혁이 짧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수빈이 혼자 두면 안 돼. 박성재는 바로 결심했습니다. 수빈아.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문 잠그고 엄마랑 같이 있어. 내가 사람 보내든지 내가 직접 가든지 할게. 그리고 한우진을 봤어요. 우진아, 너도 병원에서 최대한 조용히 있어. 내가 움직이면 어머니가 더 빨리 눈치챌 거야.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조심해. 엄마 진짜 선 넘었어.
박성재는 전화기를 끊고 숨을 고르기도 전에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정순이였습니다. 정순이. 지은호와 지강호의 엄마. 식당을 운영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딸에게 많이 의지해왔던 사람. 방황하는 아들 지강호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 정순이가 박성재에게 전화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길했어요. 박성재가 받자 정순이 목소리가 쉰 듯 떨렸습니다. 성재 씨, 은호가 집에 안 들어왔어요. 박성재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 갔는데요? 아침에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그러고 나갔는데요. 전화도 안 받고 나 지금 손이 떨려서. 정순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성재 씨, 은호가 또 이상한 사람 만나고 있는 거 아니죠? 전에 그 여자, 그 고성희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은호 괴롭혔다면서요. 박성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겠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리세요. 지강호는 어디 있어요? 그 이름이 나오자 정순이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걔는 또 어디 싸돌아다니는지 연락도 안 돼요. 돈 달라고만 하던 애가 요즘은 통 사라졌어요. 박성재는 속으로 욕이 튀어나오는 걸 겨우 눌렀습니다. 지강호. 욕심은 많은데 노력은 안 하고 불만만 가득한 남자. 누나 지은호를 질투하고 자격지심을 품고 살았던 남자. 그런 지강호가 10억이라는 돈 얘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어머니, 은호 씨 찾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는 순간 이지혁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야. 은호 지금 혼자일 가능성 높아. 박성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걔 원래 밝은 척 잘하잖아. 혼자 삼키는 거 더 잘하고. 이지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밝은 척. 그 단어가 자신에게도 찔렸던 거죠. 지은호가 자신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을 때도 지은호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제가 괜히 라고 말하면서요. 이지혁은 그때 단칼처럼 선을 그었지만 그 뒤로 이상하게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은호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아, 너 은호 어디 갈 만한데 알아? 이지혁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어요. 나 하나 떠오르는 데 있어. 그렇게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병원 반대편 골목에 작은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카페는 아직 영업 전이었고 직원들도 오기 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는데요. 숨이 들어가다가 중간에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지은호는 원래 해맑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죠라고 말하는 사람. 책임감도 강해서 엄마 정순이가 흔들릴 때마다 자기가 버팀목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은호는 괜찮다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자꾸 걸렸습니다. 괜찮지 않으니까요. 친엄마가 나타났다가 그 친엄마가 자기를 이용했고 동생 지강호가 돈에 흔들렸고 자신이 결국 간을 내어주게 된 과정까지 그 모든 게 지은호를 내가 누구지? 라는 질문으로 몰아갔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컵을 꺼냈습니다. 물을 따르려다가 손이 떨려서 컵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 왜 이렇게까지 했지? 그때 카페 유리문 밖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잠갔는데도 돌아갔습니다. 지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낯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보아였습니다.
정보아는 한때 이지혁과 결혼식까지 갔다가 결혼식 날 도망쳤던 여자. 그 사건이 이지혁의 비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든 상처였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오래 씹히던 흉터였죠. 그런데 그 정보아가 왜 하필 지금 지은호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정보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운 미소였어요. 지은호 씨 맞죠? 지은호가 목소리를 겨우 냈습니다. 저 누구신데요? 정보아가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정보아예요. 이지혁 씨 아시죠? 그 이름이 나오자 지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지혁. 지은호가 짝사랑했고 용기 내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사람. 그 이름이 아직도 지은호의 숨을 흔드는 사람. 지은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선배 얘기를 하세요? 정보아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저요, 요즘 아주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지혁 씨가 말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저는 그 다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겠어요. 지은호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정보아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상관 있죠. 지은호 씨. 당신 이름이 여기에도 있거든요. 지은호가 봉투를 열지 못하고 멈춰 있자 정보아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지은호 씨. 고성의 이사장님 친딸 맞죠? 그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뿌리를 또다시 후벼 파는 느낌이었어요. 지은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정보아가 웃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들었느냐가 아니라 지혁 씨가 당신을 지키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아는 낮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싫어요. 지은호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대체 뭘 원하세요? 정보아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어요. 지은호 씨가 지혁 씨 곁에서 사라지면 돼요. 그 말이 끝나자 카페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찾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보아가 지은호의 손목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호가 도망칠 마음을 먼저 잡아버렸습니다. 정보아는 차분하게, 너무 차분하게 말했거든요. 지은호 씨, 지금 당신 주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고성이는 사람을 정리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혁 씨가 당신 편에 서면 지혁 씨 가족도 위험해져요. 지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지혁 가족, 이상철, 김다정, 이지환, 이수빈, 그리고 돌아가신 조옥래 할머니 남은 사람들까지. 지은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엮이면 누군가 다친다는 생각. 정보아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 씨는 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더 잘 알 거예요. 사라지는 게 누굴 살리는 길인지. 그때 카페 밖에서 누군가 유리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은호야, 문 열어. 정순이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지강호였습니다. 지강호는 문 밖에서 잔뜩 흥분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풀려 있기도 했고 분노로 일그러져 있기도 했어요. 누나, 문 열어. 나나 큰일 났어. 지은호가 문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정보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열지 마요.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왜요? 저 동생이에요. 정보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강호 씨, 지금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당신을 찾고 있으면 동생부터 흔들겠죠. 지은호는 그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 설득이라는 단어, 동생의 욕심과 게으름, 그 모든 게 한 덩어리로 떠올랐습니다.
지강호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누나, 나 돈 받았던 거 엄마가 돌려줬다며? 근데 그것 때문에 나 지금 죽게 생겼어. 그 여자가 나 찾고 있어. 그 여자. 지은호는 굳었습니다. 고성이. 그때 카페 앞 도로에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지강호가 그 차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거야 누나 저거. 정보아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지은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봐요. 시작됐어요. 지은호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카페 문 밖 동생 지강호. 카페 안 정보아. 그리고 밖에서 다가오는 검은 차.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 때문에 다칠 거야. 바로 그때 카페 맞은편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박성재와 이지혁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멀리서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검은 차 문 앞에서 미친 듯이 두드리는 지강호, 그리고 카페 안에 얼어붙은 지은호의 실루엣. 박성재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더 무서웠습니다. 평소 감정을 숨기던 사람이 지금은 숨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달리면서도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늦지 마라. 박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은호 씨, 문 열어요. 지은호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찾으러 와줬다는 사실이 고맙고도 무서웠어요. 자신 때문에 또 위험해질까 봐요. 이지혁이 문 앞에 도착해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은호야 괜찮아. 나왔어. 그 한마디가 지은호의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선배라고만 불러야 했던 사람. 고백했다가 차였던 사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문을 열려는 순간 정보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열면 끝이에요.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보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혁 씨가 당신 때문에 무너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선택하세요.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보아는 단순히 질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보아는 누군가의 약점을 찌르는 방식으로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성희와 비슷한 결을 아주 얇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 잠금을 풀었습니다. 도망치면 또 누군가가 다친다. 그런데 숨으면 내가 끝난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지은호를 끌어안듯 안쪽으로 보호했고 이지혁은 지은호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친 데 없어?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나. 그때 검은 차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중년 남자였고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는 너무 익숙했어요. 고성희의 사람 같은 태도.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이 사장님이 뵙자고 합니다. 박성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뭐야? 누구 마음대로. 남자는 태연했습니다. 박 본부장님, 이 일에 너무 깊게 들어오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사장님이 배려해 주실 때 물러나시는 게. 이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배려? 사람 죽이려다 들킨 것도 배려라고 하냐? 남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웃었습니다. 이지혁 씨, 아버지 이상철 씨도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이지혁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지혁이 끝까지 건드리고 싶지 않은 선이었으니까요. 이상철은 고지식하고 정직해서 누가 위협한다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협박을 당하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요.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협박하지 마.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안내입니다. 그 순간 지강호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누나 나 그때 돈 받았던 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은호가 지강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지강호는 못난 동생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정순이가 밤마다 마음 아파하던 아들이었고요. 이지혁이 지은호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금은 감정 꺼내지 마. 지금은 살아야 해. 박성재가 빠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나가자. 이 사람들 경찰 부르기 전에 뭘 할지 몰라.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우리 엄마 정순이 씨는요? 박성재가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호할게요. 그 말이 끝나자 지은호는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는 지금까지 지은호를 짝사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했고 박성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을 접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박성재의 표정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한다는 얼굴. 그 시각 이상철의 집에서는 김다정이 이상철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당신 밤마다 전화 받고 나가잖아요. 이상철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거짓말이란 늘 티가 납니다. 이상철은 딱 그랬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정리할 게 좀 있어서. 김다정은 가만히 이상철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다정은 사람 눈빛을 잘 읽습니다. 여보, 나한테는 말해요. 당신 혼자 짊어지려고 하면 더 큰일 나요.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이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어떤 여자가 우리 사진 달라고 했어. 그리고 고성의 이사장님 이름을 꺼냈어. 김다정이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고성에? 그 사람이 왜 우리 집을? 이상철의 얼굴이 그 순간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상철은 마침내 결심한 듯 낮게 말했어요. 다정아, 수빈아, 이제 더 숨길 수가 없다. 김다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뭐를요? 이상철은 손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지은호 그 아이.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다정은 눈을 크게 떴고 이수빈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상철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어떤 세계가 무너질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조용히 김장수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옥래와 친구가 됐던 사돈.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치매 걸렸던 아내의 빈자리까지 견디며 살아온 김장수는 요즘 들어 기억보다 감각으로 세상을 붙잡는 사람이 됐습니다. 김장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옥래야 너 가고 나니까 세상이 또 흔들린다. 김장수는 이상철 집에서 들었던 어떤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은호. 김장수는 그 이름을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는 아이인가 보다 했는데요. 지금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사람은 늙으면 오히려 비밀 냄새를 더 잘 맡습니다. 김장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이 집안에 숨겨진 매듭이라는 걸요. 한편 고성이는 서재에서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와인에 붉게 반사됐어요. 고성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보아 씨, 어떻게 됐어요? 정보아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지은호 씨 찾았어요. 근데 박성재랑 이지혁이 나타났어요. 고성이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더 좋네. 정보아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지혁까지 엮이면. 고성이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엮이면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보아 씨는 할 일만 해요. 지은호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사람은요, 뿌리가 흔들리면 결국 뿌리 쪽으로 무릎 꿇거든요. 정보아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고성이는 창밖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석 이제 눈치챘겠지. 하지만 늦었어요. 내가 26년을 버텼는데 지금 와서 흔들릴 내가 아니거든.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의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낯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성희야. 박진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너 진짜로 영나 차를 건드렸냐?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요, 여보? 대답해. 박진석의 목소리가 갈렸습니다. 나 이제 웃으면서 못 넘어가. 고성희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박진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증거 있어요? 박진석은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똑같은 문장. 박영나 앞에서도 고성희가 했던 말. 증거 있어? 박진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내는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내가 진짜보다 더 그럴듯할 때가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 사실을 26년 만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성희야. 박진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호 너 딸 맞냐? 고성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곧 웃었습니다.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다들 참 쓸데없이 입이 가벼워. 박진석은 숨이 멎었습니다.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반응이었어요. 들켰네 정도의 태도. 박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버렸어? 고성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여보, 가난해 본 적 있어요? 하루가 생존인 삶을 살아본 적 있어요? 고성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아들은 필요했어요. 딸은 그땐 필요 없었고. 박진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필요 없어서 버렸다고. 고성희는 태어냈습니다. 버렸다는 표현은 너무 감정적이네. 맡긴 거죠. 누군가 키우게. 박진석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26년 후에 찾은 건 왜?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이 살려야 하니까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간이식, 돈, 협박, 거래, 그리고 정리.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너 사람 맞냐? 고성희는 잠깐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여보. 그날 밤 박성재는 지은호를 숨길 곳을 찾느라 이지혁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끝까지 정순이를 걱정했어요. 지강호는 어딘가로 사라졌고 이수빈은 집에서 공포에 떨고 있고 이상철은 숨기는 게 있어 보이고 박진석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고성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성희에게 지금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목록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 목록 안에는 이제 이렇게 적혀 있었을 겁니다. 이지혁 감정 흔들림. 제거 혹은 회유. 박성재 방해자. 약점 이수빈. 지은호 필요한 장기 제공자. 통제 필요. 박영나 말 안 듣는 딸. 격리 혹은 제압. 이지환 방해 요인. 사고 처리 계획 재수립. 지은호는 그날 밤 박성재의 차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박성재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이지혁은 조수석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은호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선배, 나 도망치고 싶지 않은데 나 때문에 다들 다칠까봐 너무 무서워요. 이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똑바로 봤어요. 은호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내가 살아온 30년이 다 죄가 돼. 그건 내가 못 보겠어. 박성재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은호 씨는 죄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죄를 죄라고 부르지도 않더라. 지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 이번엔 무너지지 말자. 밝은 척만 하지 말자. 하지만 그 결심이 끝나기도 전에 박성재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떴습니다. 발신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지은호, 너희 엄마 식당 앞이야. 박성재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굳었습니다. 이지혁이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순이, 엄마, 식당. 고성이가 결국 가장 약한 곳을 먼저 잡아챈 겁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혁아, 이제 선택해야겠다. 이지혁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그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성희가 판을 짜고 모두가 끌려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군가는 그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을 뒤집는 열쇠가 뜻밖에도 가장 고지식하고 정직한 사람 손에 쥐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철. 그가 숨기고 있는 지은호의 진짜 연결고리. 그 비밀이 열리는 순간 고성희가 26년 동안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 비밀이 열리기 전에 고성희가 먼저 누군가를 정리해버리면 그때는 아무리 진실을 꺼내도 늦습니다. 과연 박진석은 고성희와 끝을 낼 수 있을까요? 박영란은 아빠의 보호 아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수빈과 박성재의 관계는 공개가 아니라 약점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지혁은 끝내 지은호를 지키면서도 가족 이상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로 다음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목숨을 갈라놓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